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도내 곳곳 해맞이 행사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건강과 행복, 소원 성취를 염원했습니다. 새해 들어 최저임금을 비롯한 갖가지 정책들이 달라집니다. 아동수당과 노인 기초연금,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변화되는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기자동차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입니다. 초등학교 수업과정에 우리고장 배우기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마을 교과서를 만들어 함께 고장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2020년 경자년 흰 쥐의 해가 밝았습니다. 어제 오늘 도내 곳곳에서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졌는데요. 지난해 어려움은 모두 떨쳐내고 첫 일출과 함께 저마다 새 희망을 가슴에 품으며 힘찬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저무는 마지막 날, 세 걸음에 한 번, 한 해 동안 쌓아온 후회와 미련을 떨쳐내며 절을 올립니다. 새날은 번뇌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이름을 되뇌입니다. 힘찬 카운트다운을 끝으로 마침내 맞이하는 2020년 새해. 은은하게 울리는 종소리 한 번에 묵은 해의 어려움은 모두 씻어내고 시민들은 저마다 종을 울리며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빌었습니다. 안 아프고요. 행복하게 살고 나중에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희뿌옇게 드리워진 구름더미 사이로 진홍빛 태양이 고개를 내밉니다. 갓 태어난 빨간 햇살에 구름 장막이 속속들이 물들면서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새벽부터 눈이 내리고 강풍이 들이닥쳤지만 이곳 발왕산에는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 경자년 새해 첫 태양을 맞이했습니다. 해가 뜨기 1시간 전부터 빽빽하게 자리를 메웠던 사람들은 악천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3월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저기 발왕산 꼭대기까지 와가지고 좋은 기운 받고 가려고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일출도 보고.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흰 쥐의 해. 2020년이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길 많은 이들이 간절히 기원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실생활과 밀접한 여러 시책들이 달라집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인상과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기획재정부가 소개한 올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박병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2.9% 오른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은 임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 52시간제가 50명 이상 299명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며 다만 1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됩니다.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올부터 만 7살 미만으로 확대되고 65살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 3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되고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은 올해 이후 신청분부터 10만 원으로 오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 원 한도에서 개별 소비세가 감면되고 1분기에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 연령은 현행 60살에서 55살로 변경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시군의 신고 기한은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흉부와 심장 초음파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한 명당 2년간 분기별로 9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5년이 지난 경우 3년마다 정기 안전 점검을 받도록 변경됩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도정의 핵심 목표를 경제 활성화로 잡았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 확대라며 강원도형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재단 설립으로 노사정 대타협 모델을 완성하고 전기차와 액체 수소,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혁신 성장 산업의 성과와 강원 관광재단 출범으로 관광의 질적, 양적 도약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1년 국제청소년 동계 스포츠대회 준비와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 유치 등 올림픽 유산인 평화를 계승하고 확대하는 중요한 해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우리 고장 배우기가 있는데요. 선생님도 심지어 주민들도 마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과 교사, 주민들이 함께 만든 마을 교과서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마을 교과서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한눈에 우리 마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살고 있는 곳. 원주 봉산동의 지명 유래와 설화는 물론 자랑스런 선배 이야기부터 23년 동안 학교 앞을 지킨 분식집 인터뷰까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동네의 소소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도내 처음으로 원주 반곡동과 봉산동 두 개 마을의 교과서가 제작됐습니다. 특히 봉산을 표현한 캐릭터 봉산이 제작을 학생들이 직접 제안하고 카카오톡 형식의 인터뷰, 학생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는 등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고 그만큼 자신이 사는 마을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됐습니다. 마을 이름도 나오고 유물도 나와서 여러 가지로 좋았는데 많이 알게 되어서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웠어요.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있지만 교재가 없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마을 정보가 부족했던 선생님들도 체계적인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좀 막막함이 있었죠. 그래서 인터넷 조사에 의존을 해서 했었는데요. 이처럼 이제 하나의 교재가 나온다면은 다른 선생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교과서 제작에는 주민들도 적극 참여했고 올해부터는 직접 마을 강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하고 아이들이 같이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 지속 가능하게 우리 마을이 발전을 하려면 그런 과정들이 주민들이 계속 뭔가 교육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거죠. 잦은 이사와 급격한 도시 변화 등으로 자신이 사는 고장에 대한 정보를 알기 힘든 요즘 마을 교과서가 학생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좋은 교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월군이 2020년 새해 주요 정책으로 청년 거주 환경 개선을 꼽았습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신년사에서 청년 농업인과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의 경제 기반을 만들겠다고 발했습니다. 이를 위해 24시간 어린이집과 공동 육아 나눔터를 늘려 30, 40대 청년층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영월의료원 공공보건 사업을 확대합니다.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재미있는 프로그램 제작으로 20, 30대 젊은 세대가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관광 전략도 계속 추진합니다. 도내 주요 대학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정시 모집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학년도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강원도에 이어 한림대도 이번 정시 전형에서 지난해 6.97대 1보다 낮은 5.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의 경쟁률이 평균 4.2대 1로 내려가는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의 정시 경쟁률도 전년도보다 떨어졌습니다.
입시업계와 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로 수능 응시생이 줄어든 데다 수능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원주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2019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9만 2천여 대로 하루 평균 250대꼴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이후 단속 건수가 급증했으며 특히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 건수가 7,650여 건으로 전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89.9%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평창 송어축제를 찾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행사 닷새 만에 방문객 1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평창 송어축제위원회는 행사 닷새째인 1일 현재 누적 방문객은 12만여 명으로 평소보다 40%가량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황금 송어 잡기가 인기를 끌고 있고 양양공항의 국제선 운행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겨울 온화한 날씨로 행사 기간이 평소보다 일주일 짧지만 지난해보다 많은 70만 명이 축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원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인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한우고기와 한과류 등 선물용 농축산물을 비롯해 각종 제수용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서 지역 각급 단체들이 운영하는 민속 썰매장들이 잇따라 운영에 들어갑니다. 태장동 북원교와 판부면 서곡리, 흥엄면 흥엄리, 불온면 청산리 등에 조성된 썰매장은 추위에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역 체육회나 새마을회 등에서 운영하는 민속 썰매장에서는 입장료와 썰매 대여료, 간단한 간식 판매를 통해 모은 돈을 이웃 돕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부터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에서 개발한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앱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